안녕하십니까. NRMS의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칭 모델의 필요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델이 되겠죠. 요 360도로 일정하게, 그리고 물론 형상이 기하학적 대칭도 되어야 되지만은 경계 조건도 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힘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야 대칭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쪽 부분에는 압력이 10바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는 압력이 50바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대칭이 아닌 거죠, 경기 조건이. 그런 경우에는 대칭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이제 360도에서 90도만 잘라 가지고 이게 노란 면에 보이는 두 면이 대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면에는 대칭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 대칭 조건이라는 것은 시메트리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메트리 컨디션의 의미는 얘가 이 반경 방향으로 또는 축 방향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이 원주 방향, 회전 방향으로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대칭면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동일한 형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시메트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안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얘가 반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그죠? 그럼 동일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360도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모델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격자가 많이 나지기 때문에 해석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2차원으로 하고, 그리고 뭐 4분의 1 모델 대칭 조건을 줄 수 있으면 대칭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석을 하는 주 목적이 결국은 시간을 줄이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하는데 전체 모델을 해석하니까 10시간 걸리는데 대칭 모델을 해석하니까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 근데 대칭 모델이 길가냐 전체 모델이 길가나 결과값이 어떻게 하느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기하학적으로도 대칭이고 물리적인 경계 조건도 대칭이라고 하면, 그러면 4분의 1 모델 또는 뭐 2분의 1 모델을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또는 뭐 30도만 가져와서 대칭의 형상으로 해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죠. 이 대칭 모델을 형성하게 되면 예전 NC에서 버전에서는 대칭 모델 조건을 주더라도 그 필요 수명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퍼티거 툴을 활성화해서 필요 해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버전에서는 이제 이 대칭 모델로 이용해서 대칭 조건을 주게 되면 필요 해석이 안 되는, 이제부터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칭 모델일 경우에도 필요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4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의 형상에서 90도만 가져왔죠. 그래서 그 소재는 스트럭처럴 스틸 구조광으로, 일반 구조광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에 보시면 시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시메트리를 누르시게 되면 시메트리가 생기고, 그럼 여기서 시메트리 리전을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메트리 리전, 일반적인 시메트리는 다음과 같이 시메트리 리전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전체 중에 뭐 30도
정도 떼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사이클릭 리전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이클릭 조건을 주는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게 원주 방향으로 이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경우에 저희가 뭐 사이클릭 컨디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메트리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리 리전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의 페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고, 그래서 이 한 페이스가 선택이 되었죠. 그럼 페이스가 선택이 되고 나면 다음 좌표계를 보시면 좀 가까이에서 오른쪽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이 어느 좌표의 법선면과 대칭을 이루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 방향의 면이 되겠죠. 그래서 시메트리 노멀이 있습니다. 대칭의 직교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대칭면의 직교 방향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X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메트리 리전 2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시메트리 면에 직교되는 법선 방향의 좌표, 90도를 이루는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표는 Z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Z 방향을 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자는 레졸루션을 4를 해서 격자를 이렇게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조건은 픽스드 조건을 아랫부분에 설정을 했습니다. 조건을 줬고, 그리고 픽스드 조건을 아랫부분을 주었고, 그리고 프레셔 조건, 안쪽 방향의 프레셔 조건을 10메가파스칼의 프레셔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가서 디포메이션, 스트레스, 그 다음에 툴에 스트레스 툴 했는데 퍼티그 툴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티그 툴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제 시메트리 컨디션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퍼티그 툴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머티리얼 부분에 스트릭스틸에 보면 스트레인 라이프 파라메타랑 SN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해석을 하기 위한 이 데이터는 다 있는데 특징 데이터들은 그렇지만 이제 시메트리 영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한번 보면 아랫부분은 고정이기 때문에 윗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0.16729mm 정도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늘어날 겁니다. 0.0167229mm. 그리고 응력은 밑에 고정단에서 제일 많이 생기겠죠. 66.911 메가파스칼의 응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는 3.73. 세이프티 팩터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제 시메트리 조건을 어쨌든 저희가 360도 중에 90도만을 가져와 가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조건을 주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시메트리 리전을 주게 되면 제일 편한데, 이렇게 주게 되면 결론은 퍼티그 툴에서 필요해석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시메트리 리전을 없앴습니다. 스프레스를 시켰죠. 제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스프레스를 시켜서 리전을 없앴고 메쉬도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이 프릭션리스 서포트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프릭션리스라는 것은 여기 보면 insert frictionless pace support to prevent one or more flat or curved face from moving or deforming in the normal direction. 결국은 이 선택한 면과 노멀한 방향으로, 이 면을 기준으로는 X 방향이 되겠죠. 방향으로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그 외의 방향으로는 변형이 발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rictionless라는 조건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frictionless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방향으로는 늘어나진 않지만은 반경 방향하고 축 방향으로는 늘어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 툴박스에 보면 퍼티그 툴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퍼티그 툴을 눌러도 얘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션리스 서포트만 주고 해석을 일단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0.01679 그리고 시메트리 조건을 주고 계산을 했을 때도 0.01679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변형의 형상도 똑같고 응력도 66.911 여기도 이큐브런스 스트레스가 66.911로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최소 응력도 13.964 메가파스칼 여기 13.964 완전히 동일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퍼티그 툴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집례를 듀플리케이트를 시켜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내가 가져오다 보니까 기존의 해석한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시메트리를 없애고 프리시니스 서포트를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솔루션에서는 분명히 툴박스의 퍼티그 툴을 활성화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가 되지 않아요. 물론 다른 툴들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툴들은 추가가 되는데 퍼티그 툴만 추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듀플리케이트를 시킨 것이 아니고 스테디 스트럭처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오메타리를 공유를 하고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리가 이제는 없죠. 그리고 프레셔 주고 픽스드 조건 주고 프리션리스 스포터 주고 그리고 솔루션에서 툴박스에서 퍼티그 툴이 활성화돼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여기 30메가파스칼이 돼. 어차피 뭐 동일하게 해석이 되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못 믿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타리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더블 클릭을 하고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모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 안 되는지 추가가 안 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한번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메트리를 조건을 주고 해석을 난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조건을 주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격자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조건에서 프레셔에서 10메가파스칼을 주고 그리고 픽스드 조건에서 아랫부분을 픽스드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프릭션리스 조건으로 주고 다음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탈 디포메스 스트레스 이큐브런트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고 툴박스에 일단 스트레스 툴까지만 주고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네, 아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이제 여기에서 툴에서 퍼티그 툴을 추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퍼티그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시메트리 조건으로 해석을 진행한 이후에 퍼티그를 추가를 하게 되면 퍼티그가 활성화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메트리 조건을 없앴지만은 스프레스를 여기서 시켰지만은 그래도 그 속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솔루션 툴에서 툴박스에 퍼티그 툴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속성이 먹으면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하실 때 프릭션리스 서포트를 추가를 하고 이제 퍼티그 툴을 추가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셔를 좀 30메가파스칼로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 0.05 200메가파스칼 정도 나왔죠.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가 1.24에서 5.67 그리고 라이프 파라미터가 1.2 곱하기 1.3 곱하기 12호성 사이클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가 나오네요. 그리고 세이프티 팩터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기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게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파이프가 이쪽에 고정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 구조 해석에서 고정 조건, 고정부가 없게 되면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고정이 되지 않으면 얘가 관성을 가지고 고정 부위가 없기 때문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해가 이 발산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고정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쪽을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실제 압력을 이쪽으로 받고 이 파이프가 길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고정 조건을 스프레스를 시켜버리게 되면 솔브를 하게 되면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 메시지가 뜨죠. Not enough per constraint appear to be applied to prevent rigid body motion. rigid body motion이라는 게 이 관성을 가지고 지가 그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rigid body motion이. 그래서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솔브 피봇이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go to object 들어가게 되면 이쪽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에서 티글 프리더 노드 시버 있는 X 방향으로 그래서 X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을 가지고 지가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쩔 수 없이 픽스드 조건을 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파이프가 반경 방향으로 균일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응력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의 값은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이 부분의 값만을 가지고 결과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프렌지나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 응력 때문에 프렌지가 고정 조건을 주게 되면 프렌지에서 엄청나게 높은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하중을 줬을 때보다도 이 온도를 가지고 열 변형을 동반할 때 그럴 때 이 부분은 더욱더 많은 하중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200메가파스칼인데 여기에 온도까지 고려를 해버리게 된다면 한번 온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thermal condition을 해서
온도가 뭐 100도 정도 온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브로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온도 조건을 주기 전에는 열팽창이 소재가 열팽창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0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온도가 20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0.18mm로 변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길이 방향도 변형이 늘어나고 그래서 응력을 보면 이 부분에서 547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응력이 보면 이쪽에서 이런 정도의 응력이 나올 겁니다. 170, 80메가 정도 이런 정도의 응력이 나오겠죠. 왜? 파이프가 이제 일정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만 잘라 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실제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 조건이 있어야만 해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르게 네 번째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이 되시면 픽스드 스포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와 프릭셔니스 스포트를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프레셔는 30메가파스칼. 그리고 여기에 온도를 아까 100도씨로 같이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one or more bodies may be under constraint 이 구속 조건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experiencing rigid body motion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지금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0.11이고 앞에서 봤을 때는 0.18mm 이 부분만 이렇게 늘어났죠. 근데 이건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이 이렇게 늘어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반경 방향하고 균일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 않는 좀 해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유는 이 고정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력도 보시게 되면 117메가파스칼 안쪽에서 발생을 했죠. 그럼 이 부분도 응력을 한번 보면 안쪽에 프로브를 가져가면 그래도 170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이 부분은 117메가파스칼이었지만은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70메가파스칼이라는 높은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이 부분을 고정 조건으로 구속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끔 잡아버린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이 어널리시스 세팅에 가시게 되면 그 이너셜 릴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얘가 움직임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움직임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성을 그냥 풀어져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너셜 릴리프를 ON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관성을 가지고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크 스프링이라는 거 있는데 위크 스프링은 양쪽 부분에 아주 이제 얘가 관성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이 힘으로서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프를 시키고 위크 스프링만을 가지고는 아마도 해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해봤는데 위크 스프링만을 가지고도 해석이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위크 스프링만을 가지고도 해석이 진행이 되네요. 거의 동일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퀴브런트 스트레스에서 170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이 나오네요. 관성 이니셜 릴리프를 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응력이 많이 높게 나오네요. 170메가파스칼. 앞에서 발생한 170메가파스칼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관성 릴리프를 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크 스프링은 저희가 오프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 스프링을 하니까 not enough constraint이라는 의미가 뜨네요. 그래서 결국은 위크 스프링과 이네셜 릴리프를 동시에 적용을 해 주어야만이 실제 네, 동시에 적용을 해야만이 이 해석에서 이 관성을 가지고 육자유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고 아무런 고정 조건을 주지 않더라도 해석이 좀 진행이 가능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이너셜 릴리프 기능도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조립품 중에서도 컨택 조건이 비선형 컨택, 그래서 본디드와 프리셔널 조건을 본디드와 노 세퍼레이션 조건을 제외하고 그 프리셔니스 러프 프리셔널 컨택 조건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이 관성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릴리프 항목을 ON을 하게 되면 노란색이 뜹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니셜 릴리프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라지 디프렉션 부분을 ON을 했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대변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니셜 릴리프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밸브 제 경험상 이제 밸브 바디를 해석할 경우 실제 밸브의 형상인데 양쪽에 프렌즈가 있게 되는데 이 프렌즈 쪽에 고정 조건을 줘야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고정 조건을 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날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이니셜 릴리프하고 위크 스프링 기능을 활성화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양쪽 부분에 고정 조건을 주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달아나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고려하지 않고 바로 해석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현상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보다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0.5배로 활성화시켜서 본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죠? 네. 고정단이 없는 경우. 그래서 밸브 같은 경우에도 양쪽 프렌지가 결국은 파이프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파이프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밸브의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실제 온도 조건이 주어질 때 고온 고압 밸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응력이 발생도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쪽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응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석을 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위크 스프링과 이 이니셜 리프 기능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실제와 거의 근접한 해석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